2019년 4월 26일 노르웨이의 투피오르드라는 지역에서 한 어부가 벨루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어부는 노르웨이 수상청에 바로 신고를 했고, 조사관들이 나와 검사를 했더니 영상처럼 벨루가 몸에 하네스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하네스에 특이하게도 카메라 마운트가 설치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사관들은 이 벨루가가 정찰을 위한 벨루가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바다표범,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훈련시켜서 적의 잠수부를 추적하고 기뢰를 탐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대요. 그리고 벨루가가 발견된 그리 멀지 않은 무르만스크 인근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촬영한 인공위성을 보면 벨루가를 가두는데 자주 사용되는 바다 가두리가 포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벨루가가 차고 있던 하네스, 플라스틱 버클에서 이킨먼트 산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스파이 활동을 훈련받은 벨루가가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노르웨이 북극대학 해양생물학과 교수인 오든 리카르센 교수에 의해서 이 벨루가가 러시아 소유임도 밝혀졌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조사관들은 벨루가의 하네스를 풀어주고 벨루가를 놓아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벨루가가 며칠 후 이 주변을 지나던 선박을 따라서 노르웨이 최북단의 마을 중 하나인 해머페스트에 도착한 후 그 일대를 떠나지 않고 이제 그 일대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벨루가는 그 일대의 명물이 되었고, 그 벨루가를 보기에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심지어 TV쇼에도 소개되고, 한 TV쇼에서는 이 벨루가의 이름을 공모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래를 뜻하는 노르웨이어 흐발과 러시아 도시 이름 블라드미르를 합쳐서 흐발드미르라는 이름까지 지어졌고요. 그런데 이곳이 작은 어촌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낚싯줄에 이 녀석 몸이 이제 묶이기도 하고요. 또 지나가는 배에 부딪혀서 여러 번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주변에 연어 양식장이 많이 있는데 이 양식장에 그물들이 이제 훼손되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일부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이 녀석 주변으로 돌을 던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여하튼 조용했던 작은 어촌 마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 어민들의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이제 이런 불평이 생겨나면 그 반대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벨루가를 돕겠다는 사람들인데요. 해양동물 관련 학자들, 또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뭐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적지 않게 모였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흐발디미르를 돕는 비영리 단체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단체에서는 이 녀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논의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이 녀석이 북극 주변에 벨루가 무리에 섞여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안이긴 했는데요.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의 나이가 12살에서 20살 사이로 추정이 되고, 보통의 벨루가가 이제 50살 전후로 사니까 이 친구가 사람의 나이로 치면 이제 매우 젊은 성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어릴 때 포획이 돼서 사람 손에서 이제 키워지다 보니까 어릴 때 배웠어야 할 무리내 소통 방법이라든지 그 밖에 무리 생활 방법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 데려다 놔도 그 자연 상태의 무리에 섞여서 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일반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흐발디미르를 돕자,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역 시장에게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관광회사나 또 여행 개발자
보호구역들과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그런 보호지역을 만드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머페스트에서 약 22마일, 그리 멀지 않은 거죠. 떨어진 지역에 200에이커 규모, 약 80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이런 해양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이 친구를 돕자라고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일을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해양수족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인데요. 이제 해양수족관에 있는 보통의 고래류가 이제 매우 비싸다고 해요. 뭐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뭐 1000만 달러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이제 보통의 뭐 코끼리나 뭐 호랑이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도 하는 가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본인들의 수족관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결국에는 방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물밑에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흐발디미르를 돕기에 이제 생겨난 이 조직 내부에서도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나의 문어 선생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뭐 영화를 찍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꾸 이런 의견들이 생겨나고 또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면서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우리의 흐발디미르는 일종의 방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가서 벨루가 인 노르웨이라고 치면 흐발디미르와 접촉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객들의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발디미르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롯데월드 수족관의 벨루가도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롯데월드 수족관의 벨루가도 수많은 동물권 단체의 요구로 2019년에 롯데월드가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는 아직까지도 이제 실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이유는 벨루가의 쉼터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벨루가의 방류는 찬성합니다만 흐말디미르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방류라는 개념이 그냥 바다에 풀어준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롯데월드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방류를 원한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흐발디미르와 그 친구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빠르게 마련되길 소원하고 또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교양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